자, 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난리가 났었죠.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하다. 문재인 정권. 참으로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검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꼬라지를 우리는 보질 못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대장동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대장동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주택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면 검찰 측가 나선다고 지랄병 떨고 있고, 그리고 전날 국감에서 압수수색 예고를 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가장 본산이 어디야? 이재명 집이잖아.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금만구시 경기도인데, 경기도와 이재명 집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성남시부터 들어가? 이것도 이제 웃긴 겁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고 가시죠. 단독 김오수 검찰총장 하기 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였다. 이야, 이 그림이 나오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금 대장동 비리 수사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행적들 많죠. 유동규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먼저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동, 그 사이에 또 핸드폰 던졌는데 핸드폰 찾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 하려는데 갑자기 검찰이 뺏어서 즉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든지, 하나하나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다. 거기다가 핸드폰까지. 핸드폰도 그러하지. 유동규의 집도 그러하지. 전에 살고 있던 기존 집이 아니고 핸드폰도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자, 김호수는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성남시 자료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법무차관 퇴임한 이후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예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 역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자, 여기 고액 변호사 수임료도 논란이 됐었죠.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여기서 집으로 불었어요. 집으로. 정관으로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캬! 야당이 검찰 성남시 수사에 소극적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 구속된 유동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한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이재명 시장이 이를 결재했는지 여부를 가릴 자리가 성남시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나서지 않고 있었다.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압수수색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하고서 오늘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검찰 압수수색 같은 경우 보통 새벽 아니면 밤에 막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들이닥칩니다. 근데 오늘 9시에 들이닥쳤다. 오늘 새벽에 고문 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낮에 들이닥쳤다. 그것도 미리 어제 알려주고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 국감에서 이제 이재명 청문회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오늘 한 겁니다. 얘기 나오니까 그제서야 등 떠밀려서 오늘 한 겁니다. 하겠다. 미리 알려준 거지. 그리고 안 그랬습니까? 검찰 성남시 압수수색 지금 요게는 뭐 압수수색 안 하고 있다 떴는데 오늘 오전 속보로 떴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어제 알려주고서 국정감사에서 알려주고서 수사 20여일 만에 시작된 거다. 이것도 졸라 웃긴 거 아닙니까? 다 알려주고, 그리고 직원들 다 있는 시간에, 그리고 경기도는 하지 않고 이재명 집은 하지 않고 성남시만 요거 하고 나면 이 다음은 이제 경기도를 갈 거야. 이 다음은 이재명이 너희 집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아닌가? 기가 막힌다. 여기에 얼마 전 지금 성남시 화천대유 대장동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엊그제는 이런 얘기 있었죠. 김만배 구속 기각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직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상식 따위는 개나 좋다. 이번 법원이 희한하다 이거야. 반대파 숙청을 위해서 칼날이 휘두를 때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만 하면 영장 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게 영장 자동 발급기라고 사람들이 깠는데, 희한하게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 영장은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 판매기가 됐다.
자, 요분은 지금 요렇게 법원이 고장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한 개 더 있다. 이 검찰 새끼들이 구속영장을 어떻게 쳤기에 법원 새끼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게끔 허술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냔 말이야.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시죠. 수원지검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수원지검 얘기 자주 나와요. 경찰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영장 기각. 지금 요것도 압수수색 못하게 만든 거예요. 곽상도 타고 들어가면 결국엔 하천 대유가 드러나잖아.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뭐 해당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으로 간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애들 중에 중앙지검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솔직하게 중앙지검도 문제고 수원지검 두 개 다 문제다. 왜냐? 우리 수원지검 지금까지 이번 정권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뉴스에 관심 있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원지검 자주 언급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박범계가 아니지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어나고 있는 정권 관련된 사건들 수원지검으로 배당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애초에 화천대유 관련 수사한 것도 수원지검으로 배정이 됐었었죠. 왜냐하면 관할이기도 하지만 저는 요게 더 크다고 봅니다. 검찰, 빅4 모두 꿰찬 주미라인, 검찰 힘빼기. 여기 얘네들이 누구냐? 대검찰 반부패 강력부장, 공공수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까지 소위 검찰의 빅4. 핵심 요직들을 누가 했냐? 검언유착, 이거 삐꾼 거 드러났었죠. 요거 진두지휘했던 이정현이, 그리고 신성식이, 이정현이 라인 신성식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재철이 하고 이성윤이, 조남관, 이성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정권 핵심 요직에 추미애 라인이 쫙 앉았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애는 신성식이다. 자, 김관중 수원고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취임. 얘들이 김학의 사건을 뭉개고 지금 이번 정권의 불리한 대부분의 사건들 덮고 있다. 아직까지 김학의 사건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요런 얘네들에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에게 맡겼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화천대유 곽상도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요런 와중에 자꾸 뉴스는 쏟아집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속에 S사 쌍방울이에요. 쌍방울의 이상한 사채 발행 지금 20억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억 원이더라. 그러니까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 내용이죠. 20억이 아니라 120여억이다. 뭐 여러 녹취록 내용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0억 원이더라. 그리고 저가 사채를 발행하고 C사가 전량 매도를 하는 이상한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 요거 조금 있으면 여기 엮인 애들 하나 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또 있죠. 조금 자세하게 내용 보면은 2018년 19년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후보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용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을 상납받은 걸로 추정된다. 요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얘들이 고발한 거, 얘들은 친문단체입니다. 요들 배후에 중견기업 S 쌍방울 있다. 여기 취재를 해보니까 2018년에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CB 당시 설립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페이퍼 컴퍼니 C사가 전부 샀다. 그리고 C사의 대주주는 산 거예요, 100억을. 그리고 대주주는 S사의 회장 김모씨. 그러니까 가가 간 거라. 지끼리 돈을 사채를 발행하고 지끼리 이걸 사들이고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저축은행 대출로 CB를 매입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가 없다. 기조. 내 돈 내가 내놓고 내가 회사 이름만 바꿔갖고 여기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래서 1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을 수 있는 사채. 요 얘기는 뭐냐?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명의 세탁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한 개 만들어 놨다는 거지. 뭐 요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요 지랄이 어디로 갔을까? 요 지랄이 돈으로 어디로 갔을까? 저는 변호사 대납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S사의 이상한 사채 발행 의혹 요렇게만 떠있고 두 개 아직 연결되는 고리는 자세히 뭐가 밝혀진 건 없다. 근데 아마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배경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과거 요런 내용이 요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 새끼들 다 동문들이다. 화천대유에 들어앉은 새끼들. 실세 광주 대동고 인맥들이 대장동 곳곳에서 목격이 됐다. 어디 있어? 자, 여기 성남의뜰에서 입찰을 받은 사람이 김한모 회장이 광주 대동고 출신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화천대유 처음에 터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시행이라든지 이쪽을 좀 있어봐서 아는데, 저 뒤로 떨어지는 콩고물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단지 대장동에서 분양 수익 뭐 요걸로만 받은 게 아니라 앞뒤로 받은 돈이 졸라게 많다. 무엇이냐? 요런 식으로 특혜 분양을 따게끔 도와줄 것이며, 이 밑에 건설사가 들어갈 것이고, 이 밑에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갈 거고, 요 밑에 물고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일까? 얘들한테 이걸 했을 때 뒷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뽀찌를 줄 것이다. 속칭 말하는. 낙찰,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A3, 456 블록을 따낸 HMG 김한모 회장이 광주 대동고 출신이다. 그리고 짠! 대깨문들아 잘 들어!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물고 빠는 이유가 있다. 송영길의 김호수까지 문장 정권 말기 흑부상한 광주 대동고 인맥. 송영길이도 김호수, 유동규와 함께 정영학과 함께 화천대유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다. 자, 그분이 알고 싶다님이 유동규, 송영길, 정영학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전부 다 행님 동생 광주 대동고 출신끼리 형님 동생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밀고 땡기고 하면서 잘 왔던 거 아니냐? 안상수도 얼마 전에 지적했었어요. 송영길이 누구나 집 특혜 받았나? 왜 광고라고 써져 있어? 광주 대동고 출신 대장동 포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동규, 송영길이, 그리고 이번에 녹취록 갔던 정영학이, 하고 저 누구야 씨 분양 특혜 받았다고 의혹받고 있는 김한모 회장. 캬, 쩐다. 거기에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쫙 대동고 라인이 총 직결했다. 개쩔죠? 요러한 가운데 지금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경찰이 휴대폰 유동규가 과거 2014년, 15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라는 기사가 떴었죠. 요거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반려는 오보다. 저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그 보도가 사실인 것 같고 경찰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다른 거 묶어서 오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는 사실이 아니면 수사상 증거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말이야 맞지. 근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저그들이 다른 소리 안 나오게끔 확인해 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데 뭘 확인해 줄 수가 없어. 깐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옛 휴대폰 소재 파악,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요게 아니라 다른 것이 거짓인데 묶어갖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조선일보 해당 기사는 이미 포털에서 삭제된 상태다. 일단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 그리고 송영길이 민주당 내부까지 쭉쭉쭉쭉 라인이 뻗쳐 있는 거 보면은 대장동 문제안까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네요. 지금 그분이 알고 싶다님이 지금 이거 수사하는 것이 신용만 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거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왜냐하면 경찰이 자꾸 뭔가 압색 영장을 자꾸 발급을 하고 경찰이 갑자기 열심히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자꾸 덮고 이 상황에 김호수 하필 오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하는 날 김호수가 성남시 전 고문 변호사였다. 이 얘기도 나오면서 광주 대동고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동시에 나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이제 당권을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좀 나오면서 잡지 않았나 어느 정도.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 라인 검찰은 이재명의 줄을 대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경찰을 움직여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검찰이라고 해서 모두 한 조직이다. 유기적으로 모두 똑같이 움직인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일부는 이번 정권에 줄을 설 것이고 일부는 이재명에게 줄을 설 것이고 일부는 야권에 줄을 댈 것이다. 정권 말기가 원래 그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싸라인, 그러니까 김호수, 원래 지금 이번 정권에서 기용됐던 김호수 라인들, 얘들은 이재명에게 줄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유동규와 함께 광주 대동고 출신 동문들이고, 그리고 김호수도 성남시에서 이 일을 봤었고 재미를 좀 봤잖아. 그래서 검찰 조직이 요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용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고 싶다님이, 까미누님이 지방 경찰제란 믿을 거 없어.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 경찰 조직은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행안부가 이번 문고리 3인방 전해철이 행안부 장관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최근 확실히 기류와 경찰은 좀 바뀌었습니다. 유동규 핸드폰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유동규 과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지인을 파악했다든지, 이런 것들 다 경찰발 뉴스거든. 그래서 경찰이 어떤 수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알고 싶다님이 꼬리 자르고 수사 종결로 제인이가 신속하게 하라 지령 떨어짐. 그죠? 답은 정권 교체 후 특검으로. 그래도 우리는 계속 특검 외쳐야.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특검은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호수 지금 요거까지 드러나는 와중에 지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수사를 맡길 수 있냔 말이야. 지금 이런 거 자꾸 나올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커질 것이다. 지금 이미 국민 70%가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요런 뉴스까지 터져? 이러면 특검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특검을 외쳐야죠. 그리고 까미누님이 정보 빼서 쩌에게 전해주는 건 아닐지. 째 사표 쓰면 달라지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째 사표 쓰면 달라지겠죠. 저는 유시민을 지금 3주째 집었어. 후보 교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소스를 가지고서 유시민이가 이사장직을 퇴임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유시민 등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요 얘기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저보고 아이 뭐 대도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저보고 뭐 하신 분들 계시는데, 틀릴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카노 안녕. 카노 왔네. 아, 저 친구가 그래요. 저희 시청자인데 나이 동갑이래. 그냥 친구하자 이러고 친구했는데, 저 친구가 까지 마라. 유시민 안 한다. 저 리찬이도 그러네. 유시민 뭐 안 한다고 하고 한 적이 뭐 한두 번이나. 문장 새끼도 정치 안 한다고 하고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안 그래? 그 카노나 이제 요 친구가 아니다 이재명이 간다. 지금 이재명이 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재명이 갈 거야 하면서 이 새끼 뭐 모르네. 막 요렇게 얘기하던데 보자. 내가 거금 500원을 투척하면. 촉새면 환영. 한없는 가벼운 촉새. 나는 촉새 조금 위험하지 않나 요 생각도 들어. 왜냐면 정치 관심 없는 국민들이 볼 때는 촉새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 일단 주댕이를 잘 털고 공중파를 일단 많이 탔었지. 그래서 일단 얼굴이 많이 알려졌었고, 과거에 정치 있을 때는 욕을 많이 처먹었지만 오히려 정치 그만두고서 작가 행세하면서 인기가 오히려 늘었다. 까미누님이 씨발 재지사는 재수없어. 그래요. 그 인간 들된 새끼가 어떻게 대한민국 여권 제1 후보냔 말이야. 유력한 대선 후보냔 말이야. 저 새끼가, 저 쌍욕하고 저 아수라 사악한 악마 같은 새끼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라고? 이거야말로 국격이 무너질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니 너는 못하리라.